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한동훈 체제가 유지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보수 정당도 아닌 겁니다. 사실상 이 시간 이후로 이재명 재판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재명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한동훈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뺏는 찬탈이다라고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세워두고 마치 한덕수 국무총리와 뭔가 의논이나 한 듯 이야기를 펼쳐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즌에 비열했던 그때 국민의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동훈의 이율 배반 쇼를 보고 있자니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하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가 거의 장악하고 있죠. 보수 정당이다라고 말하는 국민의힘도 과연 보수 정당일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한동훈 당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당대표 아니다 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으려 온 친중 엑스맨이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는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좌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의 생각이 뭘까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우왕좌왕할 때 그때 보수 정당의 대권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해먹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뽑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동훈을 정리를 해야만 그래도 괴멸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왔던 보수 정당, 자유우파 진영의 보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은요, 최초 비상계엄 사태 때 위헌, 위법, 계엄 선포다 라고 규정을 했죠. 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과 위법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중앙선관위에서 뭔가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왔죠. 이것을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위법, 위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한동훈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보다 더 하게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죠. 만난 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담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직무를 운영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쳤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탄핵에는 반대한다, 당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질타를 하고 있지만 이 한동훈은 내가 참아주고 있어, 매주 탄핵안을 올리는 민주당에게 내가 까딱 잘못하면 탄핵 통과시킬 거니까 윤석열 너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런 협박 카드로 쓰고 있는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한동훈이 처음에는 탄핵 반대했었죠. 그런데 계엄 당시에 본인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 활동이 있었다, 이런 가짜뉴스, 알려지지 않은 이런 가짜뉴스에 갑자기 까닥 해가지고는 탄핵에 찬성할 것처럼 언급을 해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여당의 모든 권한을 일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다시 입장을 선회한 듯 오락
가락 행보를 보였죠. 요때 바짝 엎드려 숨어있던 천하람이 기어 나와가지고요. 한동훈이 소통령 되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나락간다 라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좌쪽 진영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보수 유권자 진영에서도 한동훈은 살모사다. 살모사가 그거잖아요. 자기 어미를 먹는다. 살모. 그래서 살모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많은 서포트가 있었는데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에 칼을 꽂은 배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살모사다라고 보수 유권자가 반이 갈렸죠. 그래서 한동훈은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꿈꾸는 지지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대권을 꿈꾼다. 그때 상황이 변해서 이재명이 날아가고 본인만 좀 부각될 때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아서랍니다. 아서라. 대의적인 명분보다는 개인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가벼움을 보이고 있죠. 리더로서의 자격에는 함량 미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7일에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붙이고 대거 불참으로 인해서 투표 불성립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의 유불리에 따라서 탄핵이 이제 부결됐지만 앞으로 상황은 또 모른다라는 것이죠. 한동훈이 이번에 탄핵을 반대한 것은 얻을 것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이 이제 부결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그 타이밍에 이 전국의 주도권을 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좀 맞아 떨어졌고요. 대통령의 퇴진을 늦추면 그만큼 차기 이제 대선이 늦어지죠. 그러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심이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이 휘청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계속 늦추고 있다. 그리고 이 한 번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던졌으니까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위헌이다.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김무성의 배신의 트라우마에 한동훈이 얹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정치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이런 것들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곱절은 가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다. 그래서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다. 나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퇴진 약속받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겁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았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권한, 직무를 중지시킬 어떤 권한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은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건 당대표,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자면 그건 보수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전체의 유권자들 중에서 보수 진영 40, 40 중도가 있다라고 치면 그 중에 또 80만 당원들의 60%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지명직으로 지금까지 직을 버텨왔죠. 법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출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63%의 압도적인 지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측관이라고 불리는 그 분께서 이
퍼센테이지, 득표 퍼센테이지까지 맞췄다라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요. 암튼 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건 한동훈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넘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다라는 것, 일단은 국회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라지만 부결이 났죠. 그러면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복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동훈이 앞장서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신변에 뭔 이상이 있는지도 걱정이 되고요. 지금 대통령에서 어떠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군이 국방부 장관 집에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도 어떠한 성명도 없고 조용하고 있다라는 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했지만 또 그게 또 마지막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한동훈의 광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도부 사퇴가 답인 것 같은데요.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2024년 7월 23일 날 선출이 됐죠.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추경호,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고요.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진종호 청년 최고위입니다. 김종혁까지. 김종혁은 지명직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으로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진종호가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는 서병수 동생 서범수가 있고요. 김상훈. 여기서 친한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 게 장동혁 최고위가 있습니다. 진종호 청년 최고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은 친윤계로 분류가 되죠.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 비대위 전환은 당대표의 거리와 최고위의 기능 상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조건이 맞아지면 가능한데요. 한동훈은 지 스스로 당대표에서 안 내려올 것 같으니 이제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보겠습니다. 당내에서 해석이 분분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선출직 최고위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거나 사고 상태일 때 그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4명이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이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동훈의 광기를 없애고 국민의힘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 상황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요. 현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도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한동훈 체제가 유지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보수 정당도 아닌 겁니다. 사실상 이 시간 이후로 이재명 재판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재명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한동훈이 막아내지 않을까요? 한동훈이 야당과 함께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운영하겠다, 책임 총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왜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수사가 더뎠는지, 왜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만큼은 탄핵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만 봐도 이재명과 한동훈은 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 가짜뉴스로 선동돼 무너졌던 그 보수가 괴멸의 순간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부활하고 있는데,
이런 한동훈의 쿠데타에 말 한마디 않고 조용하고 있다라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참으로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 사퇴가 답입니다. 장동혁 최고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